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현경입니다. 지난 2월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기업이 무인 탐사선의 달 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나사가 마지막으로 유인선인 아폴로 17호를 착륙시켰던 1972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중국에선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이 올해 로켓 발사를 1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100회 정도로 진행하고 달의 남극 주변에서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갖고 오겠다는 달 탐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풀다. 오늘은 우주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e're in a space race with China. You see th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on Earth. They go out and claim some international islands. So naturally, I don't want China to get to the South Pole first with humans and then say, this is ours, stay out. Like they've done with the Spratly Islands.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은 우주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탐사를 두고 경쟁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중국의 국영기업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는 우주 개발에 관한 올 한 해 계획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00회의 로켓 발사 계획에는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 뒷면 탐사를 위해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발사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달의 남극 주변에서 세계 최초로 샘플을 채취해 가져가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There's always been speculation that there's water on the moon, and that's important if you want to build permanent settlements on the moon. So there's been a lot of interest in the south, in the polar regions, because they're in the shadow, permanently in the shadow, sun's shadow, and there's speculation that they might have ice, subterranean ice, which is really would be incredible. And there's been some positive signs that there is water on the moon from various instruments over the years.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중국이 완성했던 독자 우주정거장天궁에 체제하는 우주 비행사를 교대시키기 위해 유인 우주선의 발사도 계획을 잡으면서 우주 개발을 가속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然后从现在这个研制过程，我们的基础能力也在不断的提高，包括我们现在也做了新一代的火箭、新一代的飞船。我觉得我们跟航天强国，也就像美国这样的航天强国或者欧洲，我们的这个差距会越来越小，甚至于我们很快就会赶上他们。我觉得我是非常有信心的。 중국은 2030년대까지 달 남극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창어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중국이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 나흘 전인 2월 22일 미국의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남극에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나사는 오디세우스의 성공적인 착륙을 환영하며 이번 성공이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달 탐사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이 재개한 달 탐사 미션의 이름이 바로 아르테미스인데요. The difference between Artemis and Apollo is that, Apollo went to the moon, and those were 2 or 3 day missions, on the lunar surface. We want to go back in a sustainable way. We want to plan to live on the moon, to utilize its resources, and learn what we need to know to eventually go on to Mars. 아르테미스 계획은 총 3단계로 그 첫 단계는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로켓에는 유인 우주선 오리온이 탑재됐는데 우주 비행사 대신 마네킹이 탑승했었죠. 오리온은 발사 후 총 25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궤도 비행 중 2차례 달 표면 130km 상공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단계 성공 후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각각 예정돼 있는데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2단계 발사 때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에 탑승해 달 궤도를 탐사하게 되고 2026년에 예정된 아르테미스 3단계에선 우주 비행사들의 달 착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도 달에 탐사 기지를 세운 이후 이를 기반으로 2030년대 말 혹은 2040년대 초까지 우주 비행사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We're not going to land on the moon in the next launch, but we're going to, just as we did similar in Apollo, we have to test out all the environmental things to send the astronauts safely into space that they can live and survive in that environment for a long period of time. So that's the next phase. Eventually, we will then develop a lander. Just think what we did in Apollo. We're going to do a lander, we're going to land on the moon, and eventually go farther and farther in that development phase. 나사가 이끄는 아르테미스 협정에는 36개 나라가 서명했는데요. 미국과 동맹이거나 협력국인 나라들이 우주에서도 서로 협업하며 보완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한국도 2021년 이 협약에 서명한 바 있죠. 아르테미스 협정은 미국이 중심이 돼 민주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세계 질서를 우주에서 펼쳐나가려는 의도인데요. It's very unifying to be part of a program that takes humans, that unites humans on something not because of fear, not because of war or hatred or assumptions, but because of the common drive to explore, to ask what else is out there and how can we be better? And to be part of something like that is a legacy. 중국도 자국과 가까운 나라들과 협업하며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응해 경쟁할 수 있는 별도의 블록을 형성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꼽히는 게 자체 위성 항법 체제로 북두 7성에서 이름을 딴 베이더우 항법 시스템과 1대1로 위성 기반 시설 거래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서방의 영향력을 꾸준히 약화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자국의 위성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죠. 你们觉得中国会是一个谋求霸权的大国吗？中国是一个大国，但是中国是一个负责任有担当大国，从来都不以霸权作为我们国家追求的目标，和平发展，造福人类，就是正如我们北斗系统的建设理念讲，叫服务全球，造福人类。我们在第一时间把我们北斗所有的信号向全世界免费的公开，我们把系统建设得更好，就是希望大家都来使用分享北斗的成果。和平发展一直是我们北斗始终追求的一个理念。谢谢。 중국은 러시아와도 우주 관련 지적 재산을 놓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베이더우 항법 시스템과 러시아 글로나스 간 보안성을 높이는 움직임은 민생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찰 및 고정밀 무기 유도에 대한 상호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또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중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서 제한 없는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함으로써 중러 양국의 우주 협력이 달 표면과 심우주 탐사, 우주 잔해물 등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 본격적인 우주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협업을 원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Back in the 60s in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was such an important player in lunar exploration.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Russia has tried a few times to send probes beyond Earth orbit. So I think the problem here is that they're able to maybe get things off the ground, but not beyond Earth orbit, which requires a level of deeper sophistication in terms of propulsion and things like that you need to have. And other countries have been able to do that. It's worth pointing out many other countries in the last 20, 30 years. But Russia hasn't been able to do that. 러시아의 전신 구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류를 우주로 보낸 나라였기에 중국은 초기 우주 계획에서 러시아로부터 중국 우주인 훈련과 위성 로켓 발사 등 기술적 지원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지속한 결과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런 분위기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이 최대치에 이르면서
그동안 서방과 협업해오던 러시아의 우주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죠. Russia wants to go to the moon partly to assert its national place with the big guys, so to speak. China has already announced plans to return humans to the moon. The U.S. has a major program called Artemis that it is in the middle of. So there's a lot of activity going on. Russia, because it lacks the economic power of the United States, has allied with China. So it's possible that what the Chinese do, the Russians may actually piggyback on top of that in the next 10, 15 years.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우주 공간으로도 이어져 우주에서의 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인도와 일본, 한국까지 우주가 바로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 속에 지금 지구의 상공은 붐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선 이 지구에서의 지정학적 역동성이 어떻게 반영될지, 국가들의 패권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